엄마, 그 정도로 힘드시면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뭐라고? 요양원? 요즘은 잘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 그렇게 잘 되어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봐.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요양원 가기 싫은 어머니와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식이 오면 반가워야 할 노년의 하루가 오히려 무겁고 외로운 날이 되어버린 이유. 평생 자식 위에 살아온 옥자 씨가 처음으로 꺼낸 한마디. 이젠 밖에서 만나자. 더는 밥 안 해. 그 말이 가족에게 던진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함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책임을 나누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 진심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7시 옥자는 늘 그렇듯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새벽에 눈이 떠지는 건 평생 습관이죠. 아이고, 오늘도 이 다리가? 옥자는 침대 끝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어요.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 그리고 손자 준호가 오는 날이거든요. 벌써 2주가 지났나? 옥자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분명 손자를 보는 건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많지 않았어요. 며느리 영희는 늘 어머니, 우리 올 때마다 이렇게 차려주시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정작 와서는 어? 오늘은 반찬이 이게 다예요? 라고 하곤 했거든요. 에휴, 마트 한번 다녀와야겠네. 옥자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계단을 내려가야 해요.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 옥자는 생각했어요. 민수가 어릴 때는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는데,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도 일이었어요. 무거운 쌀을 들고 채소들을 골라 담고 고기까지 사니 장바구니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도와드릴까요? 젊은 직원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다. 고맙다. 옥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나서야 요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준호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습니다. 8살인 준호는 옥자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우리 준호 왔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 저 이번에 받아쓰기에서 100점 맞았어요. 어머, 정말? 우리 준호 똑똑하네. 뒤이어 민수와 영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영희가 인사를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엄마, 다리는 어때? 민수도 형식적인 인사를 했어요. 그냥 살만해. 앉아라. 옥자는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밥까지. 작은 식탁이 금세 가득 찼어요.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영희가 말했지만 이미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괜찮다. 다 했으니까 먹어라. 옥자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설거지도 하고 준호 간식도 챙겨주고 차도 끓였어요. 무릎이 아픈데도 계속 서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식사 후에 영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준호야, 할머니랑 잘 있어. 그러고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핸드폰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오늘 너무 덥네요. 알았다. 옥자는 리모컨을 찾아 에어컨을 켰어요. 준호는 할머니 방에서 장난감을 꺼내 놀기 시작했고 방안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오후 내내 옥자는 쉴 틈이 없었어요. 준호 간식 챙겨주고 차 끓여주고 설거지하고 다리는 점점 더 아파왔어요. 어머니, 우리 이만 가봐야겠어요. 내일 준호 특강 있어서요. 영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벌써 가겠다는 거예요. 벌써? 저녁은 안 먹고 가냐? 아니요. 집에서 간단히 먹을게요. 어머니도 피곤하실 것 같은데. 영희의 말에 민수도 일어났어요. 그래, 엄마. 우리 다음에 또 올게요. 준호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준호가 옥자를 꽉 안아주었어요. 이 순간이 가장 따뜻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나니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어수선하게 흩어진 그릇들, 거실의 장난감들, 침실의 이불들, 정리할 게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옥자는 의자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어요. 다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에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는데. 하지만 곧 일어나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내일까지 두면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저녁을 차려 먹고 정리를 다 끝낸 건 8시가 넘어서였어요. 옥자는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에 또 온다더니 2주 후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겠지. 그날 밤 옥자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아이고, 이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프나? 일어나려고 하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너무 놀라서 옥자는 침대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못 걸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이 못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옥자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민수가 바쁜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 지난번에 너희 왔다 간 후로 더 심해진 것 같아. 그래요. 얼마나 아픈데요? 걷기가 힘들어.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어젯밤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다. 옥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엄마, 그럼 병원 가보세요. 동네 정형외과라도. 병원은 혼자 가기 힘들어. 그리고 너희가 올 때마다 삼시세끼 차려내는 것도 힘들고. 그러자 민수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엄마, 우리도 바쁘단 말이에요. 매번 그렇게 많이 차려주시라고 한 적도 없고. 바쁜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다리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도 좀 알아서 하셔야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매번 병원까지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민수의 말이 날카로웠어요. 옥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너희가 올 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나도 나이가. 엄마, 매번 챙겨주는 게 어디예요? 다른 집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처럼 자주 오는 집이 얼마나 되는지. 전화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맞아요. 어머니, 우리도 준호 학원비며 대출이며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옥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차갑게 굴 줄은 몰랐거든요. 나도 힘들다고 말한 거지. 뭘 해달라고 한 게 아니야. 엄마,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집안일 해드릴까요? 민수의 말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옥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뭘 원하는 걸까요? 그냥 아프다는 얘기라도 들어주면 안 되는 걸까요? 어머니,
우리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어요. 2주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희의 목소리였어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괜히 전화했네. 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됐다. 끊어라. 옥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날 저녁 옥자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건가? 아프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건가? 젊었을 때는 이해했어요. 애들 키우느라 생활하느라 바쁜 거요. 하지만 이제는 준호도 컸고 민수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인데 옥자는 민수가 어렸을 때를 떠올렸어요. 아플 때마다 병원에 업고 뛰어갔던 기억,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일을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안 아팠나? 사실 그때도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죠. 자식을 위해서요. 며칠 후 민수가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지난번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옥자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주말 민수 가족이 다시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지난번 전화일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옥자의 대답은 짧았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준호만은 여전히 밝았어요. 옥자는 손자를 보며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준호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결심을 한 옥자였어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점심 준비 안 하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점심. 나 오늘 안 해.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못 하겠어. 우리 밖에서 먹자. 옥자의 말에 민수 부부는 당황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항상 집에서 드셨잖아요. 항상 그랬으니까 이제 안 하는 거야. 다음부터는 식당에서 만나자. 옥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영희가 민수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그 정도로 힘드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는데, 도와준다고? 언제? 옥자가 되물었어요. 지난번에도 설거지 하겠다고 했잖아요. 한번 물어본 게 도와준 거냐? 나는 아침부터 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너희 가고 나서도 정리할 게 한참이야. 옥자의 말을 듣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부탁한 적 있나요? 그냥 간단히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여의 입맛에 맞는 반찬 5, 6가지 준비하고 국 끓이고 밥하고 후식까지 차려내는 게 간단한 거냐? 영희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우리도 집에서는 간단하게 먹어요. 그럼 너희 집에서 해서 가져와라. 아니면 밖에서 먹자.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준호가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 준호야, 할머니도 준호한테 해주고 싶은데 할머니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민수가 심각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다리가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럼 병원 가보셔야죠. 병원 가보라고 했더니 너희가 바쁘다고 했잖아. 아, 그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영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요양병원 같은데 알아볼까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옥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아니, 어머니 다리도 아프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전문적으로 돌봄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요양원에
나를 넣겠다는 거냐? 옥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요양원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프로그램도 많고 같은 연령대 분들도 많으셔서 영희는 계속 설명하려고 했지만 옥자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너희들, 그동안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바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니 결국엔 요양원에 넣으려는 거였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지. 옥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뭔가 해달라고 하면 부담이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요양원이고, 그럼 언제 너희는 자식 역할을 할 거냐? 민수와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옥자는 준호를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화가 났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화낸 게 아니야. 그냥 할머니도 속상한 거야. 그날 결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음식 맛도 모르겠더라고요. 식당에서 돌아온 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준호는 할머니 방에서 혼자 놀고 있었고 민수와 영희는 거실에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옥자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가 봐.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몰랐어. 평소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요양원 얘기는 너무 성급했나?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혼자 계시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옥자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 아, 어머니. 차 고맙습니다. 영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옥자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요양원 이야기하고 있었지? 민수와 영희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엄마, 우리가 진짜 엄마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엄마 혼자 계시면 넘어지시거나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요양원에 계시면 스문의 시간 케어받으실 수 있고. 그런 걱정을 지금 하냐? 지난번에 다리 아프다고 했을 때는 왜 안 했어? 옥자의 반박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영희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요양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너 가봤냐?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안 가보고 어떻게 좋다고 하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곳들 다 홍보용이야. 옥자가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세요? 요즘은 정말 좋은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 좋은 곳? 그럼 너희가 나중에 거기 들어갈 거냐? 영희는 당황했어요. 그건 그것도 아니면서 나한테만 들어가라고 하는 거냐?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 연세에는 그런 곳이 더 적합할 수도 있잖아요. 민수가 거들었지만 옥자는 더욱 화가 났어요. 내 나이? 72살이 그렇게 늙었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혼자 잘 살아가는데 엄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럼 뭔 말이냐? 솔직히 말해봐라. 너희가 나를 돌보기 싫어서 요양원 보내려는 거 아니냐? 전곡을 찔린 민수와 영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상황이 상황? 무슨 상황? 준호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 대출도 있고 솔직히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에는 영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 그래. 돈 때문이구나. 옥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요양원 비용은 누가 대냐? 옥자의 질문에 민수와 영희는 또 침묵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지 않나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곳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시설도 별로야. 좋은 곳은 한 달에 몇백만 원 해. 그렇게 비싸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너희가 말하는 좋은 요양원 말이야. 거기 비용 너희가 다 낼 거냐? 민수와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하는 걸 보니 안 낼 거네. 그럼 내 적금께서 들어가라는 거냐?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옥자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엄마, 그건 너희들 진짜 나쁘다. 나를 요양원에 넣고 싶으면 너희가 비용을 대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내 돈으로 하라고? 영희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도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엄마를 방치할 수는 없고. 방치? 2주에 한 번 오는 게 방치가 아니었어? 옥자의 말에 영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열심히? 뭘 열심히?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열심히냐? 분위기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준호의 말에 모두 잠시 조용해졌어요. 옥자가 준호를 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화낸 게 아니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할머니, 요양원이 뭐예요? 준호의 순진한 질문에 모두 당황했어요. 그건 할머니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는 곳이야. 민수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거기로 가세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야. 저는 할머니랑 같이 있고 싶은데. 준호의 말에 옥자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우리 준호, 할머니도 준호랑 같이 있고 싶어. 옥자가 준호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때 영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시대가 옛날과 달라서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부모 자식 관계도 바뀌는 거냐? 내가 너희를 키울 때는 어땠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맞벌이를 해야 하고, 나도 일했어. 너희 아버지 월급만으로는 안 돼서 부업도 하고. 그래도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잖아. 그건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10년 넘게 모셨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는데도 말이야. 옥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도 그때 힘드셨잖아요. 우리도 어머니처럼 고생하길 원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영희가 변명했지만 옥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생? 가족을 돌보는 게 고생이냐? 그럼 내가 너희를 키운 것도 고생이었겠네?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방에 들어갈 거야. 너희도 이제 갈 준비해라. 엄마, 민수가 말을 걸었지만 옥자는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방 안에서 옥자는 침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로 옥자는 며칠 동안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민수가 몇 번 전화했지만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 생각도 많아졌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옥자는 젊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25살에 결혼해서 시댁으로 온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핵가족이 아니었죠.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했고 첫째 며느리로서 집안일은 모두 옥자 몫이었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음식이 짠해.
다음부터는 간을 좀 약하게 해. 네, 알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시부모님 수발하고 남편과 아이들 챙기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아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병원비 마련하려고 새벽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엄마, 배고파. 알았어. 우리 민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무리 피곤해도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했어요. 자신은 굶더라도 아이에게는 맛있는 걸 해주려고 했고요. 민수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이 걱정이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옥자가 새벽 시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못 벌어서. 괜찮아요. 우리 민수 공부 잘하는데 돈 때문에 못 보낼 수는 없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오후에는 집에서 밑반찬 가게에 납품할 반찬을 만들고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엄마, 고마워.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아다 줬을 때 옥자는 정말 뿌듯했어요.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수며 예단이며 옥자가 평생 모은 돈이 다 들어갔죠.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는 더 외로웠지만 그래도 견뎌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살까요? 민수가 제안했을 때도 거절했어요. 아니다.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잖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실제로 혼자서도 잘 살았어요. 집안일도 하고 작은 텃밭도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나름대로 즐겁게 살았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요. 조금만 더 참자.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올 때마다 삼시세끼를 차려내는 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맛있는 걸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요양원 얘기라니요. 옥자는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샜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지만 마음만은 아직 젊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요양원? 절대 안 가. 옥자는 마음을 굳혔어요.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하지만 옥자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지만 읽지 않았고요. 이제 정말 혼자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더 컸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요양원에 들어가야 해?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 아는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옥자 씨, 요즘 아들 며느리 안 와? 그냥 바쁜가 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 부모 모시는 걸 부담스러워해. 그러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말이야. 아주머니의 말에 옥자는 더욱 서운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답답했어요. 정말 내가 고집이 센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요양원에 가는 건 정말 싫었거든요. 그날 밤 옥자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요. 오늘도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가? 하지만 요양원만은 정말 싫다.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나?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됐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나도 자존심이 있어. 일주일이 지나도록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자 옥자는 조금 불안해졌어요. 혹시 정말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잠도 잘 안 왔어요. 며칠 후 옥자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어요. 평소에는 잘 안 갔는데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였어요. 어머, 옥자씨, 오랜만이네요. 경로당에서 만난 순덕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응. 순덕아, 잘 지냈어? 그럭저럭. 옥자씨는 요즘 어때? 아들 며느리 잘 와? 그냥 바쁜가 봐. 옥자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딸이 말하는데 요양원도 나쁘지 않다더라고. 영숙이가 말했어요. 요양원? 거기 어때? 옥자가 관심 있다는 듯이 물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딸이 그러는데 요즘은 시설이 좋다더라. 비용은 얼마나 해? 그게 좋은 데는 돈이 많이 든다더라. 한 달에 2~300만 원? 그렇게 비싸? 응.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 옥자는 걱정이 됐어요. 혹시 민수가 정말 그런 곳을 알아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에 돌아와서 옥자는 인터넷으로 요양원에 대해 찾아봤어요. 아들이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검색해 보니 정말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비싼 곳은 정말 호텔 같았어요. 하지만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곳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도 몇 년 못 있겠네. 반면 정부 지원을 받는 곳들은 시설이 많이 부족해 보였어요. 여기서 살라고? 정말? 옥자는 컴퓨터를 끄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지. 영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요양원 말이냐? 네, 저희도 여러 곳 알아봤는데 정말 좋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옥자는 마음이 착잡했어요. 너희가 직접 가봤냐? 아직은 안 가봤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인터넷 사진 믿냐? 실제로 가봐야 알지. 그럼 같이 가볼까요? 영희의 제안에 옥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좋다. 가보자. 정말요?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말. 알겠습니다. 제가 예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옥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가봐야겠어. 어떤 곳인지. 그 주말 민수 가족이 왔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요양원 구경 한번 가볼까요? 영희가 밝게 말했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정말 다른 집으로 이사 가세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첫 번째로 간 곳은 민수가 알아본 비교적 좋다는 요양원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 시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확실히 깔끔했어요. 방도 넓고 공용 공간도 잘 되어 있었고요. 여기는 물리치료실이고 저쪽은 프로그램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민수가 물었어요. 노래교실,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 다양합니다. 어르신들이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프로그램이 많아요. 옥자는 조용히 둘러봤어요. 시설은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옥자가 물었어요. 아, 그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냥 잠깐만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직원이 허락해서 몇 분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어떠세요? 옥자가 한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집이 그립긴 해요. 많이 심심하지 않으세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자유롭지는 않죠.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고. 할머니의 말에 옥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수가 직원에게 물었어요. 기본 비용이 월 280만 원이고 부대 비용까지 하면 350만 원 정도 됩니다. 민수와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좀 비싸네요. 품질을 생각하시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정부 지원을 받는 요양원이었어요. 여기는 확실히 앞의 곳과 차이가 났어요. 시설도 오래되었고 직원들도 바빠 보였어요. 여기는 대기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신청하시면 1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1년이나요? 네. 인기가 많아서. 옥자는 거주자들을 봤어요. 대부분 거동이 많이 불편한 분들이었고 표정도 밝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은 조용했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첫 번째 곳은 너무 비싸고, 두 번째 곳은 옥자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엄마를 위한 거라면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민수의 말에 옥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희들 정말 내가 거기 들어가길 원하냐? 민수와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옥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정말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나? 하지만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옥자는 또 경로당에 갔어요. 순덕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옥자야, 요양원 구경 갔다 왔다며? 응, 갔다 왔어. 어땠어? 글쎄, 좋은 곳은 너무 비싸고, 싼 곳은 별로고, 그러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지. 그때 옥자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 요양원 얘기하시는 거 들렸어요. 네, 그런데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몇 년 전에 같은 고민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요양원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모시고 살기로 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 남편이 잘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성의 말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의 고집이나 방식들이 우리와 달라서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게 바로 우리 남편을 키운 힘이었던 것 같아요. 옥자는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요양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마지막 방법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집에 돌아와서 옥자는 그 여성의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내 고집이 민수를 키운 힘이었을까? 한편 민수는 집에서 영희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엄마 표정 봤어?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매일 가서 돌볼 수는 없잖아. 그건 그렇지만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억지로 보낼 수는 없지. 민수도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요양원 견학을 다녀온 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우리를 키우실 때는 어땠을까? 민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그냥 민수는 어릴 때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시던 시절, 엄마는 항상 혼자서 모든 걸 했어요. 집안일, 육아, 시부모 모시기까지. 민수야, 숙제했니? 응. 엄마, 그럼 이거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엄마는 항상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요.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으면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수며 예단이며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다 들어갔죠. 엄마, 이렇게 많이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며느리가 좋은 집안 딸이잖아. 그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부모니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가? 그냥 바람 좀 쐬고. 민수는 집을 나와 동네를 걸었어요. 옛날 살던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다녔던 길이었죠. 민수야, 손 꽉 잡아. 차 조심해. 엄마의 따뜻한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엄마는 몇 살이었을까요? 지금의 자신보다 어렸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 민수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는 영희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뭘? 엄마, 1. 요양원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갑자기 왜 그래? 요양원이 제일 현실적이잖아. 현실적이긴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가 매일 갈 수는 없잖아. 매일은 아니어도 좀 더 자주 가면 안 될까? 그리고 집안일도 좀 도와드리고. 여보,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시간을 내야 하는데? 나도 회사 일 있고 준호 학원비도 부담인데. 영희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자신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영희도 맞벌이를 하느라 숨가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알아. 우리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엄마가 우리를 키우실 때는 어땠을까? 아플 때마다 병원에 업고 가시고 등록금 때문에 새벽까지 일하셨잖아. 그때는 우리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다 참으셨어. 영희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맞아. 근데 그때랑 지금은 달라. 엄마 혼자 계실 때 넘어지시면 어쩌려고? 우리가 곁에 없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는 거야. 요양원이 정답일 수도 있지만 엄마가 싫어하시잖아. 억지로 보내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상할지.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희생이 떠올랐고 지금 자신이 엄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결국 아침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다음 날 민수는 퇴근 후 집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에 고기, 채소, 김치 재료를 넣으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반찬을 만들어야지. 집에 돌아와 그는 처음으로 직접 밑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볶음, 멸치볶음, 갈비찜. 어설프게나마 엄마가 좋아하던 맛을 떠올리며 하나씩 만들었어요. 영희가 퇴근해서 보자마자 놀랐어요. 여보, 이게 다 뭐야? 언제 만든 거야? 밤새 했어. 엄마한테 드릴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요양원 얘기 접은 거야? 아니,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영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나도 같이 갈까? 아니, 이번엔 나 혼자 가보고 싶어. 다음 날 오후 민수는 밑반찬이 담긴 통을 들고 옥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손을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들었다가 내리는 반복이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옥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옥자가 놀란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엄마, 아들 왔어요. 내가 좀 가져온 게 있어서.
민수는 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통을 열어봤어요. 이게 다 뭐야? 엄마가 좋아하시는 김치볶음, 멸치볶음, 갈비찜. 내가 만들어 봤어요. 맛없을 수도 있지만 옥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직접 만든 반찬이라니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너 이거 다 네가 만든 거야? 응. 어제 밤새 했어요. 엄마가 힘들지 않게 먹으라고. 옥자는 반찬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없을지도 모르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민수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옥자는 조용히 반찬을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면 내가 항상 차려줬잖아. 그게 힘들었는데 이번엔 내가 해왔네. 엄마, 그땐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2주에 한 번 오는 것도 부족했는데 오히려 부담 주고. 민수는 눈물이 나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그때 나 키울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늦었지만 이젠 내가 챙길게요. 옥자는 민수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어요. 인수야, 너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니? 응.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요양원 얘기도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엄마가 싫어하시면 안 보낼게요. 옥자는 반찬통을 내려놓고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내가 너무 고집부린 거 아니야? 아니야, 엄마. 그 고집 덕분에 내가 자랐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민수는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그럼 요양원 얘기는 접자. 하지만 나 혼자 힘들 때 도와주고 싶으면 와다오. 알았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집안일도 도와줄게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엄마와 함께 반찬을 정리하고 옥자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영희와 준호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난번에 잘못했어요. 준호 아빠 말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괜찮다. 영희야, 다들 바쁘니까. 아니요. 이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준호도 할머니 다른 곳에 가는 거 너무 싫대요. 준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멀리 가면 안 돼요.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요. 옥자는 손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의 의미가 다시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준호, 할머니도 너희랑 같이 있고 싶다. 그날 이후 민수 가족은 격주가 아닌 주 1회씩 찾아왔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옥자는 여전히 고집이 세었지만 그 고집이 가족을 이어주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옥자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옥자씨. 그런 그녀에게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요양원은 어때요? 라는 차가운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효도란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자존감 또한 지켜져야 할 존엄임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고 있는 요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